안녕하세요. 펀드메딕입니다. 오늘은 미래에셋 영리한 글로벌 채권에 대해서 1월 성적표를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금리가 상승하는지 스프레드가 확대되는지 여부를 살피는데 이 둘 다 상승하고 확대되는 최악의 상황, 둘 다 채권의 가격을 끌어내리는 변수였는데요. 이런 강력한 매파적 환경이 펼쳐지고 또 우크라이나 때문에 스프레드도 확대되는 등의 모습이 나타나는 정말 채권에 있어서는 최악의 상황이 아닐 수가 없었고, 그나마 다행히도 주식시장도 크게 흔들렸기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 현상, 즉 주식을 좀 팔아서 조금 안전한 채권을 좀 살려는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나마 이 스프레드가 더 확대되는 걸 좀 막아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좀 지날수록 채권의 매력도 금리 상승에 따라 이제 이자 수익도 좀 높은 채권들이 발행이 되기 시작하면 좀 매력이 좀 생겨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1월달 1.9%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자는 꾸준히 쌓이고 있어요. 채권이다 보니까 이게 바로 인컴이라는 거잖아요. 현금 흐름. 하지만 자본 차익, 금리 상승과 스프레드 확대로 인한 성과는 부진했다. 시장 하락보다 덜 하락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펀드는 변동성 문제가 아니라 작년 한 해 동안 마이너스 1.45라는 부진한 성과를 거뒀다는 겁니다. 난당긴다는 유명한 펀드들은요, 대부분 원금 이상의 성과 방어력을 보여준 바가 있는데 이 펀드는 작년 한 해 동안 마이너스였다라는 거는 정말 조금 반성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시장에 유명한 피임코 계열사의 펀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차라리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이 펀드도 투자하고 있는 JP 모간의 인컴 펀드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낫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금리도 확대되고 상승하고 스프레드도 확대됐다는 얘기가 써있죠. 네, 이게 지금 작년 연속 부진하다가 12월 달에 소폭 반등 후에 지금 부진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하락을 많이 했으니까 반등할 때도 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은 일단 드는데요. 이 펀드의 스타일은 특정 섹터를 고집하거나 몰빵하는 건 아닙니다. 유동성이 한 27% 가까이 되지만 나머지는 전 세계 글로벌 채권으로 분산을 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좀 반등을 하겠지라는 기대감을 여전히 해볼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성적표를 보면 지금 현재 이 펀드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채권들의 이자 수익, 이런 인컴 수익이 얼마인지 이런 등등등이 표시가 안 되는 게 좀 안타깝긴 해요. 통상 이제 YTM 또는 YTW라는 형태로 만기 수익률을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펀드는 듀레이션이 얼마다, 그다음에 해당되는 그 이자 수익률이 얼마다 이런 것들이 안 보이니까 조금 그런 점이 답답한 것 같긴 합니다. 분석이 좀 한계가 있고요. 투자하는 종목을 보시면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원화 채권들이 최근에 많이 상단에 보이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네, 여기 JP모간 인컴 펀드도 여전히 상위권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하이힐드가 1등에 있고 이머징 순입니다. 월간 코멘트를 보면 이 매파적이었다라는 얘기인데, 매파적은 이제 이 기사에서도 잘 정리를 해놨는데 금리 인상, 긴축, 물가 안정 등입니다. 성장주라든가 유동성의 수혜를 받아서 가격을 끌어올리던 그런 현상들이 이제 더 이상 나타나기 힘들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지정학적 우려, 우크라이나 때문에 스프레드 측면에서도 변동성이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불안하니까 이제 팔아야 될 거 아니잖아요. 똑같이 신흥국 채권인데 러시아나 이런 쪽은 불안하니까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향후 운용 계획을 살펴보면요, 일방적 달러 강세가 완화될 거라고 오히려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가 인식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긴축을 한다는 건데요. 달러 강세가 좀 완화될 거라 전망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자산 가치가 역사적 평균 대비 높다고 판단하니까 지난 코로나 팬데믹 2020년 때처럼 돈을 풀어서 하이힐드 채권을 사주고 그런 형태가 나타나지는 않을 거라 보는 거죠. 그래서 금융시장 안정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는 표현은 변동성이 계속 커질 거라고 전망하는 겁니다. 근데 이 달러 강세가 완화된다는 거에서 조금 흥미를 가지고 투자의 그 가능성을 찾아본다면 이런 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머징 채권 펀드인데요. 이게 이제 삼성의 누버거버먼 이머징 국공채 플러스라는 펀드의 예시입니다. 빨강색이 펀드 기준 가격인데 작년 8월 이후로 보면요, 최근 6개월 동안 계속 하락을 합니다. 근데 여기 녹색으로 보이는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보이죠.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보일 때는 해당되는 이머징 채권이 조금 소폭 하락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제가 언엣지형으로 더 드라마틱하게 갖고 왔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달러 강세가 완화된다는 얘기는 이 상승세가 멈추고 녹색이 하락 반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빨간색이 어떻게 돼요? 반대로 상승한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 오르고 내리는 걸 맞추기 힘든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런 그 채권 부문에서도 달러 강세가 완화되면서 이머징 채권들의 성과가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부 좀 해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